지아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쳤습니다. 차를 몰아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닦아낼 때마다 흐린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젖은 우비 속에서 작은 몸이 웅크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왜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지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화차 마시고 싶었어. 지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국화차. 엄마가 평생 즐겨 마시던 차였습니다. 가을이면 직접 꽃잎을 따서 말렸습니다. 달콤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피부 아래 가느다란 뼈가 만져졌습니다. 집에 있어요. 집에 가서 마셔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호 확인서였습니다. 지아는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잠들었습니다. 지아는 신호등에 멈춰 설 때마다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부엌에서 국화차를 우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꽃잎이 풀어지며 연한 노란빛이 퍼졌습니다. 향이 올라왔습니다. 지아는 잔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드세요. 어머니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름도 장소도 시간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은 남아 있었습니다. 맛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안도와 함께 깊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이 향마저 잊혀질까 두려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학교 급식실에서 식단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큰오빠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 경기도 반월 정원요 양원 입소. 위험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지아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오빠가 받았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의도 없이? 지아야, 내가 모실 상황 아니잖아. 직장 있고 혼자 사는데 어떻게 돌봐?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면 어떡해요? 엄마는 아세요? 아직 말 안 했어. 오늘 데리고 가면서 얘기할 거야.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저도 엄마 딸이에요. 제 의견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아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요양원 입소 얘기 들었어요? 응. 큰형이 알아봤대. 괜찮은 곳이라더라. 근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지아야, 넌 직장 다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월 비용만 해도 몇백씩 드는데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그럼 저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말에 가끔 들르면 되지. 큰형도 나도 바빠. 내가 이해해줘야지.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들은 항상 그렇게 정하시네요. 딸인 저는 빠지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큰오빠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잘 모셔주신대. 걱정 마. 지아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수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꽃 있는 곳이면 좋아. 지아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토요일 오후 지아는 반월정원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요양원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벽에 작은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좁은 통로 양쪽으로 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203호. 지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왔니? 지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긴 어때요?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지아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 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어르신이 처음 오셔서 아직 적응 중이세요.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향을 좋아하세요. 꽃이나 차 같은 거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정원에 라벤더가 좀 있어요. 날 좋을 때 모시고 나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미정이 나간 뒤 지아는 가방에서 국화차 티백을 꺼냈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왔습니다. 종이컵에 차를 우렸습니다. 노란빛이 번졌습니다. 드세요. 엄마. 어머니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국화?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요. 어머니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향으로, 맛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라벤더 몇 포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저곳에 국화를 심을 수 있을까? 엄마가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으로 기억해. 뭐가요? 만지면 생각나. 향이 나면 알아.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 정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야 해요. 엄마를 위해서. 일주일 뒤 요양원 1층 면회실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지아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오빠가 뒤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큰 오빠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양원 계약서예요. 오빠들이 사인했다면서요? 그래. 그게 뭐, 저도 가족이에요. 엄마 일인데 제 동의 없이 진행하면 안 돼요. 작은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야, 우리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한 거야. 오빠들 생각이 전부는 아니에요. 엄마 생각도 들어야죠. 지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년 전 설날에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꽃과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외롭지만 않으면 돼.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오빠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가족 돌봄 협약서. 그게 뭔데? 엄마를 어떻게 돌볼지 우리가 함께 정하는 거예요. 면회 일정, 비용 분담,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지워. 모두 명확하게요. 큰 오빠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지아가 설명했습니다. 순환 면회 일정을 만들었어요. 큰 오빠는 수요일, 작은 오빠는 금요일, 저는 주말. 한 달에 한 번은 셋이 같이 와요. 비용은? 소득 비율로 나눴어요. 제가 30%, 오빠들이 각각 35%. 공평하게요. 작은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해? 엄마가 외롭지 않으려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아무도 빠지지 않게요. 지아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정원에 국화밭을 만들고 싶어요. 원예 치료 프로그램이 있대요. 엄마가 직접 바꾸실 수 있어요. 그게 도움이 돼? 향으로 기억하세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손으로 만지면 생각난다고. 큰 오빠가 펜을 들었습니다. 수요일이면 되는 거지? 네. 작은 오빠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원예 치료 비용은 내가 낼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지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큰 오빠가 사인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이어서 사인했습니다. 지아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말 안 들은 거. 저도 오빠들 입장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작은 오빠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지아는 가방에서 국화 씨앗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원에 심으면 가을에 필 거예요. 큰 오빠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좋아하시겠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국화가 피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작은 화단이었지만 향이 짙었습니다. 지아는 토요일 오후마다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국화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여긴 향이 좋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꾸신 거예요. 내가? 네. 매주 물 주시고 흙 만지셨어요. 어머니는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아는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큰오빠가 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정원으로 와서 국화밭 주변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오빠, 쉬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큰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큰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낯설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작은 오빠가 왔습니다. 원예 치료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새 화분에 흙을 담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잘하세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흙을 만지는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오빠가 지아에게 속삭였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셋이 함께 모였습니다. 면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큰오빠가 싸온 김밥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지아가 국화차를 내렸습니다. 작은 오빠가 사과를 깎았습니다. 여기 사람 많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이에요. 엄마. 가족. 어머니는 세 사람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무언가는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정원 벤치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국화밭을 물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때를 기다리는 거야. 지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엄마. 너도 기다려줄 거지? 네. 계속 올게요. 어머니는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어머니 손등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향이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아는 새 국화 모종을 가져왔습니다. 큰오빠가 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물 뿌리개를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흙을 파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이 환했습니다. 지아는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도 밝았습니다. 돌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생겼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향기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었습니다.